10대들까지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명단에 오른 학교나 근처 학교에서는 학생회 차원에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공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잘 부탁합니다.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어? 응, 나 뭐 잘 지냈지. 오빠는? 나는 이번에 촬영하고 이제 선우랑 좀 촬영 좀 하다가 이번에 학생 대표를 만났는데 솔직히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스토리를 올리고 게시물을 올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인데 토론 준비를 좀 하는데 이제 선우가 약간 좀 오늘 뭐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오늘 촬영을 못 오게 돼서 내가 직접 이제 학생 대표를 딱 모셔왔지. 예진아 나와. 반가워. 안녕. 아이고 반가워. 안녕하세요. 저는 딥페이크 편의 학생 대표로 나오게 된 서예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토론 준비를 좀 열심히 해오셨다고. 열심히 했어요. 가연이는 좀 열심히 해왔지? 저도 뭐 당연히 만만치 않게 열심히 했죠. 그치. 강기 오빠는 어떻게? 나는 뭐 완벽하다 못해 그냥 완전 AI를 박살낼 준비하게 됐지. 믿어. 네. 근데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기가 빨리면 안 되는데. 참, 와 멋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보죠. 자,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우후! 이기자, 꼭 이기자.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SNS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반대팀, 당신이 SNS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팀의 입장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SNS를 막는 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청소년 96%가 SNS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46%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AI야 어떻게 생각하니?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SNS는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이버 성폭력 등 청소년들을 성적 착취와 학대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만약에 SNS를 막는다고 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청소년들은 다른 SNS를 찾기 위해서 불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계정을 도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만들 것 같은데 그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SNS를 풀어줘가지고 애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생각은 어떠냐? 이거는 살짝... 귀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완전한 금지는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연령에 적합한 SNS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스! 오케이. 와, 이 AI 이거를 우리가 이겼어. 아 AI 들었어? 타다가 안 돼, 타다. 맞아. 이거 내가 좀 캐리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자율성 그럼 우리가 이긴 건데 법률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그치, 법률. 법률 쪽으로도 이제 좀 해야 하네. AI랑 토론을 다시 시작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료 변호사, 상담 지원 센터 등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는데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이 살짝 문제긴 해. 근데 서울대 주범 사례를 예시로 들면 이제 10년 징역형을 받았어. 이런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방하고 있는데 굳이 SNS를 막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오, 맞아. 그렇겠네. 원래 7년형이었잖아. 그치. 근데 10년형으로 바뀌었네. 지금 법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계속 좋아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딥페이크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굳이 금지령을 안 내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SNS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귀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강화된 처벌은 분명 중요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청소년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한 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청소년은 취약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여 온라인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AI를 이기기 위해서 왔다고. 아니,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청소년들도 이런 법률이 강화되고 더 많은 범죄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청소년도 이 법률이 많이 강화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슈화가 되면은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더 법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안전한 SNS 사용은 청소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보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겪을 확률이 2배 높습니다. 과도한 SNS 사용은 수면 부족, 부정적 신체 이미지, 낮은 자존감과 연관됩니다.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SNS 사용은 감정 조절, 충동 통제, 사회적 보상에 대한 민감도와 관련된 뇌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아까 AI가 얘기했는데 우울증 빈도는 SNS를 하면서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SNS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소시키잖아. 그래서 우울증이 굳이 SNS 때문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긴 해. SNS는 사이버 괴롭힘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이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담배나 알코올처럼 SNS 사용에도 적절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그루밍 심각한 문제긴 하지. 이거는 강기 오빠가 얘기를 그렇지. 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만. 흡연과 음주는 근데 청소년들이 잘못을 한 거지만 이제 딥페이크나 이제 사이버 괴롭힘 같은 것들은 애초에 가해자를 이제 SNS 하는 걸 통제를 시켜야지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까지 약간 좀 피해를 입는 거는 약간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 SNS는 담배나 알코올처럼 중독성이 있어 자발적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SNS의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SNS에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됩니다. 또한 청소년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교육용 웹사이트 등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획득 경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정보 획득의 이전보다 그로 인한 위험이 더 크므로 청소년의 SNS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SNS로 인해서 딥페이크 겹지방 사건을 이제 청소년들이 공론화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예방을 한 것도 청소년들이고,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뭉쳐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더 좋은 활동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 맞아. 그리고 또 복합되고 이런 언론이나 기사가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맞닿을 수 있을까? 바로 SNS가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걸 SNS를 청소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야. SNS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전달하면서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 근데 SNS가 활발하게 활동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1시간이 아니고 뭐 1초 사이에도 볼 수 있던 거야. 그래서 SNS를 무조건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SNS는 지역, 국가, 문화 등의 경계를 초월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의견과 몸화에 노출되어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사교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 청소년의 사고 확장과 사교성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SNS가 그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편향된 정보입니다. SNS는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사고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또 SNS의 콘텐츠는 빠르게 변하고 자극적이어서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SNS를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사용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SNS 사용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책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폭을 많이 좁히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듯이 빠른 변화와 빠른 콘텐츠나 이런 정보들이 되게 빠르게 변해서 오히려 자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했잖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보니까 더 우린 빠른 정보를 원하고 더 빠른 정보를 습득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알면서 이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하의 지적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SNS 사용의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SNS에서 얻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위험이 있습니다. SNS에서 얻는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 모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깊이 있는 사고에서 나옵니다. 토론 전에는 무조건 이기겠다 했는데 중반부부터는 그래도 이기겠지. 마지막 후반에는 이거 지겠다. AI가 뭔 사람을 이겨 약간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말이 조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너 엄청 자료조사를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토론을 준비했는데 AI가 너무 똑똑해서 힘들었어. 약간 좀 나 밀렸어 살짝. 약간 좀 맞아. 와 너무 말을 잘하더라. AI의 이 위험성을 알게 됐지. 이렇게 똑똑할 수가, 나보다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에? AI를 박사님 참네, 어이가 없네. 오늘의 토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보니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지가 디지털 성범죄와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연결과 발달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청소년들이 SNS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용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